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불교 2대 종법사 정산 종사님은 마음 공부는 어렵고 힘든 경계를 지내봐야 자신의 실력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경계 속에서 마음을 단련하면서 없던 힘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있던 힘이 강해지기도 한다고요.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삶의 굴곡진 경계 속에 마음의 힘을 쌓고 교당 불사에도 크게 합력한 분입니다. 신림교당 춘타원 최현인 교도 초대했습니다. 춘타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춘타원 최현인 교도님, 법호가 춘타원이세요. 봄 춘자를 쓰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날이 좀 아직은 겨울인데 이렇게 춘타원님을 뵈니까 좀 봄 기운처럼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모습도 정말 따뜻한 기운을 풍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춘타원님은 정말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젊게 사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뵙기에도 그렇고 교당에서 뭐 기타 동아리를 통해서 또 기타를 배우고 계시다고요.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기타를 배우게 되셨어요? 제가 항상 음악을 좋아하고 이제 나이 들면서 악기를 하나 했으면 하다가 교당에 기타 동아리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혜연님 또 그런 기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아주 열심히 해서 저도 이제 한번 해보자 했더니 그냥 또 하면 되겠더라고요. 예, 제가 항상 어떤 도전 같은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교사 생활도 그냥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한번 시작하면 뭐든지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해보면 했더니 또 열심히 하면 또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춘타원이라는 법호도 제가 5월에 태어났거든요. 그러셨어요?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계절을 참 좋아한다더라고요. 그리고 봄도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진리께서 만물을 살리는 봄처럼 살라고 춘타원이라고 지어주셨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젊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생생약동하는 봄처럼 춘타원님은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교당에서도 동아리 활동도 하시고 그런 거 하면 또 장구도 배우셨어요. 옛날에는 그랬죠. 앞서고 기타 동아리 말씀해 주셨는데 기타 동아리 이름이 이소성대더라고요. 이소성대. 우리의 창립 정신이기도 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을 이룬다는 그런 정신인데 어찌 보면 기타 하나하나 배우기가 좀 한 줄 한 줄 기타 줄을 뜯으면서 얼마나 손가락이 아프기도 하고 뭐 젊은 분들이 금방 배우겠지만 이렇게 전 연세가 있으신 분이 배우기에는 쉽지 않았을 텐데 소박하게 배우면서 뭐 발표도 교당에서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1년에 한 번씩 작은 음악회가 있는데요. 그냥 여자분 5분들이 배우고 있는데 제가 5명이 되니까 4명이 배우고 있는데 5명이 되니까 훨씬 분위기가 좋다고 저는 이제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노래를 주로 하면서 그냥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떤 노래를 반주를 하셨던 거예요? 당신이란 노래인데요. 아주 당신 남편을 위한 그런 노래였어요. 그래요? 재밌게 그분께서 되게 좋아하셨겠네요. 그렇군요. 또 그런가 하면 신림교당의 부회장이시기도 하고 호법회 부회장으로도 활동을 하시는데 신림교당이 호법회 활동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호법회는 다른 교당에서는 좀 흔하지 않은 그런 모임인 것 같은데 어떤 모임일까 궁금해졌어요. 어떤 모임인가요? 우리 창립 멤버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호흡회를 만들자 그렇게 의도를 해서 지금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법호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림교당에는 좀 이제 큰 교당이 되고 보니까 한 80명이 되더라고요. 법호인들이. 그래서 법호인의 친목단체예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날 정해가지고 그날 만나서 서로 정담도 나누고 공부도 하고 또 한 번씩 이제 나들이도 하고 또 법사님 초청해가지고 강연도 듣고 그런
모임에 제가 그냥 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법사, 법호인들이 함께 모이면 뭐 말씀이 다 법담일 것이고요. 그렇군요. 공부하는 모임이기도 하고 사실 이 호법이란 뜻이 이제 교단에서 대호법하면 정말 우리 원불교 교법 정신을 호위하는 제가 교도들의 정말 큰 공부하는 그런 법의 훈장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정특등을 지내는 분들, 이 대호법을 향해서 또 가는 분들이 아닐까. 이미 또 다 또 공부심이 그렇게 다 법이 옳은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그런가 하면 춘타원님은 이 호법회뿐 아니라 또 우리 교단, 서울 교구 전체에서 또 활동을 하는 삼삼회라든가 보훈회 활동도 오랜 기간 해오셨는데 삼삼회나 보훈회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원불교는 이렇게 참석만 해주는 것도 큰 공덕이다. 제 생각에 아직까지 초기 교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힘 닿는 대로 이제 참석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다니는데 삼삼회는 정말 법 높은 우리 교단의 어르신들이 대호법 출가위까지 많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서 한 10여 년 전부터 거기 참석을 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보훈회나 삼삼회는 세계의 어려운 교당을 돕는 일이 참 그리고 혼자 힘으로는 안 되지만 뭉쳐서 하니까 참 쉽게 좋게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삼삼회 빠지지 않고 나가며 제가 이제 삼삼회 나가면서 그 김지영 교무님이 한 10여 년을 정전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걸 참 지금 교화 훈련 부장님이시죠? 교화 훈련 부장 안암교당에 계신. 그걸 참 감사하게 잘 공부를 했고요. 보훈회도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하얀엄계라고 하는 그 실부 합창단 그것도 나가고 뭐 원창회니 뭐 자잘구레한 우리 많잖아요. 그런데 인연을 많이 짓고 싶어서 제가 하도 이생에서 인연을 원불교를 인연을 못 만나서 내 생에는 좀 인연 작복을 원불교를 많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여기저기 조금이라도 미력 하나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삼삼회나 보훈회 모두 공부하면서도 또 해외 교회를 비롯해서 정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곳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그동안 해외 정말 오지에서 애쓰는 그런 많은 교무님들에게 큰 힘이 돼 주셨죠. 네, 그런가 하면 하얀엄계 이름만 들어도 정말 멋진 모습 제가 상상이 되는데 원음합창단을 거쳐서 이젠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모여서 건강합창단 해서 이제 그냥 놀기는 너무 또 그렇고 이래서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동안 뭐 발표회도 여러 번 가지셨어요. 우리 하얀엄계 합창단으로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사실 목소리는 끝까지 늙지 않는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 멋진 그 노래 음성 오래오래 또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단의 다양한 활동하시고 또 사회적으로도 우리 춘타원님은 정말 배움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영어 공부도 지금 계속 하고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취미 활동, 배움의 열정을 놓지 않고 계신데 또 그 배운 것을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변 것들 나누는 그런 따뜻한 마음까지 함께하고 계세요. 이렇게 정말 끝까지 배우는 마음 갖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사범학교를 나오고 19살에 교사 생활을 하면서 항상 대학을 못 간 데 대한 그런 좀 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사하면서도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하다가 이제 서울에 와서 다시 복직을 하면서 방송통신대학을 갔어요. 갔는데 그때부터 쭉 이제 배우는 것이 참 어쩌면 계속 평생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졸업한 것을 참 제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배우는 게 누적되니까 계속 배우고 싶고 이래서 영어도 이제 우리 교단에 잘하시는 분이 있어서 동아리로 조금 했어요. 그리고 그 통신대학 할 때 졸업할 때 영어를 좀 해야 졸업하잖아요. 그게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조선일보에 영어 한마디, 일어 한마디, 중국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네. 제가 꼭 그걸 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그게 뭐 오래되면은 조금이라도 실력을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배우면 그거 생각하나 하면 내 생을 위해 해야 된다. 예, 내 생에 자기가 하던 걸 좋아하잖아요. 하던 걸 한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배워 놓으면은 내 생에 가서 좀 살기가 뭐든지 안 좋겠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 생에 우리 춘타원님을 다시 만난다면 정말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데 저분이 춘타원님일까? 이렇게 제가 또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춘타원님은 원음방송에 대한 애정도 대단하세요. 원음방송, 네. 라디오, TV 할 것 없이 뭐 정말 애청자로 함께하고 계시고 특히 원음방송 후원을 위해서 또 법문 공양도 많이 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원음방송 날마다 즐겨 보시고 또 들으실 텐데 어떤 프로 좋아하세요? 예, 제가 이제 원음방송 때는 방송을 계속 듣다가 이제 TV 생기고부터는 이제 방송은 그거하고 라디오는 TV를 또 보시는군요. 보게 되는데 5시에 이제 항상 이제 우리가 새벽 5시에 조수신고 시간에 깨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조수신고를 TV를 통해서 TV와 함께 이제 조수신고 뭐 입정 거기 프로가 이제 6시까지 쭉 있잖아요. 기도 있죠. 그걸 따라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7시까지 또 교사님 이렇게 뭐 수신결 같은 교리 강연 듣고 하여튼 TV에 나오는 그 교리 강연들이 전부 좋았어요. 조중정 인삼님, 또 윤홍식님 뭐 이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교당에서 우리 송 교무님한테도 많은 것을 배우지만 또 이런데 TV를 통해서 이렇게 듣는데 TV가 제가 이제 조금 힘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오로지 막 자식들 걱정만 하잖아요. 이제 자식들 다 그냥 잘해주고 있으니까 군종할 때부터 군종이 잘 돼야지 그런 생각하고 이렇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 또 빨리 자리 잡고 잘 됐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원음방송의 큰 후원인이세요. 원음방송 TV 꾸준히 애청하시면서 물론 저희 프로도 잘 보고 계시겠죠? 항상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원음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누군가 기운을 밀어주시고 함께 지켜보시면서 든든한 후원을 뭐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함께 마음을 합한다는 거는 기운이 모인다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20주년 제가 가서 그때 참 도타님이 간절히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보고서 사장님 그래도 정말 큰 불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정말 원음방송을 든든하게 믿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원음방송이 더 크게 발전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춘타원님 어린 시절 얘기를 듣고 싶어요. 고향이 서울에서 태어나셨지만 대구에서 주로 어린 시절 보내셨다고요.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는 서울대학 옛날 경성제대 어머니 이화여전을 나오셨어요. 그래 에리트였는데 6.25 사변 때 그냥 아버지를 잃게 됐습니다. 6.25 전쟁 때. 전쟁 때. 그래서 어머니는 우리 사남매를 데리고 외갓집이 외관 쪽이었어요. 거기 가서 경제적으로는 이제 외갓집에 가수원도 하고 이랬으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컸지만은 마음적으로 항상 아버지가 안 계시고 뭔가 허전하고 그래서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
어린 마음에 네. 그런 생각을. 아버지를 몇 살 때 여의신 거예요? 7살 때요. 7살. 예. 지금 아버님 얼굴이 기억나세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도 어머니께서 또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시고 그렇게 전쟁통에 아버지를 잃고 참 그 당시 뭐 50년대 전후에서 우리나라 전체가 참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이었는데 그래도 배움에 대해서 굉장한 열정을 갖고 배우기를 좋아하셨어요. 예, 어머니께서 당신은 좋은 학교를 나와도 이 자격증이 없으니까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참 힘든다. 그러니까 너는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사범학교를 가거라.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비록 가난하지만 내 자식들은 다 교육을 시켜야 잘 산다. 그래서 막 발벗고 나셔서 이것저것 하시면서 이제 교육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사남매가 다 대학을 나오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제가 사범학교 가서 교사를 하면서 이 형제들 하는데 오히려 좀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라고 저는 이제 좀 안 한 거죠. 맞으셨던 거예요? 아니요, 딸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항상 가슴 아파하시더라고. 너만 대학을 못 나가서 내가 아프다 이래서 그 말 듣고 제가 방송통신대학이라도 해서 어머니한테 기쁘게 그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얼마나 정말 기뻐하셨을까요? 그러셨군요. 그렇게 어린 시절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서 학교를 다니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좀 종교에 좀 관심을 가지셨던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건 정말 초등학교 때는 모든 물자가 이렇게 귀할 때잖아요. 뭐 그런데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어떤 지우개니 연필이니 이렇게 탐해보는 기회가 있었어요. 남의 걸 슬쩍 한번 가져오고 집에 가져와서 써보기도 하고. 근데 그 어릴 때 가져와서 며칠 있으면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지면서 내 물건을 또 잊어먹게 돼요. 그거를 이렇게 몇 번 했어요. 경험을 하면서 이게 뭘까? 뭐가 좀 뭔가 인가에 대한 그런 걸 어릴 때 그 종교적인 성향이 좀 있었던가 그런 지금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외할아버지가 이제 제가 한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실 때 가셨는데 거기 때 처음으로 이제 엄마 사람이 죽는구나. 죽으면 땅에다 묻으면 얼마나 그 갑갑할까 이러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막 공포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벌떡 자다가도 일어나고 엄마 사람이 죽어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낙동강 그 철교 밑에 이모님 가수원이 있고 있는데 철교를 이렇게 오고 가면서 여름 되면 막 홍수가 막 지면 안동물이 막 떠내려오면서 막 수박도 떠내려오고 돼지 떠내려오고 이런 걸 보면서 또 어머나 좀 공포심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서 또 시나 이렇게 문학 쪽에 좀 책도 좀 많이 보고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허전한 마음을 하게 해서는 무슨 종교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내 동생은 먼저 교회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을 따라서 교회를 가봤어요. 근데 저에게는 좀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성당이 또 우리 그때는 S 언니가 좀 유행이었거든요. S 언니. 그래서 S 언니가 보내서 성당에 외관에 그 성당이 굉장히 아름다운 성당이 있었어요. 거기를 갔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장엄한 거 수녀 이렇게 읽고 하는 게 참 좋아서 이렇게 꽤 오랜 시간을 좀 거기다 의지하고 다녔어요. 중학교 이제 한 넘어서 고등학교 사범학교 가서도 좀 다니는데 다니면 이제 영세를 해야 되잖아요. 어느 기간 되면 영세해서 있는데 영세하는 그 문답집을 주고 이렇게 이걸 믿으면 내가 평생을 성당에 다니는 사람과 결혼도 해야 되고 또 평생 믿어야 되는데 아무런 확신이 없더라고요. 왜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외국 역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내가 아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 발짝 물러나서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제 영세는 아직 못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2학년, 3학기 2학년 때 내 친구 노명수를 만났어요. 지금 도타운 대구교당에. 그 친구가 서로 이제 시적인 거 뭐 이렇게 말이 통하고 노래도 좋아하고 이제 취미가 맞아서 친한데 그 친구가 원불교를 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방학 되면은
그땐 일이었죠. 총부에 가서 학생회 이제 훈련을 하는데 너무 좋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제가 이제 원불교 처음 알았어요. 그전에는 원불교 뭐 몰랐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도 다니진 않았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19살에 제가 발령받은 데가 성주군이었어요. 정산정 선생님. 네, 모든 게 성지가 있는 곳. 모든 것이 참 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성주군에서 이제 일요일 되면 대구에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친구 어머니가 이제 이삼정아님인데 그분이 제 연원이에요. 어딘가 우리 친구가 항상 우리 어머니는 참 배운 건 없는데 지혜가 있다고 만나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참 사람이 뭐든가 다르시더라고.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너 그러면 원불교 한번 가자 저한테 권했어요. 그래 일요일 날 이제 그 집에서 밥 먹고 잤으니까 어머니가 가자 하니까 이제 따라가 봤어요. 갔는데 대구 교당이었어요. 대구 교당. 대구 교당인데 참 한옥이었고 정갈하고 아주 단정한 그런 느낌이고 편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항타운님을 거기서 배웠어요. 항타운 이경순 종사님, 우리 교단에 정말 큰 활동을 하신 어른이시죠. 그분의 얼굴을 그냥 보는 순간에 저런 얼굴도 있을까? 그냥 빛이 나면서 이렇게 벙글벙글 웃으시는 얼굴이더라고요. 전 참 감명이 깊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금방은 입견 안 하고 이제 하여튼 좋았어. 자주 이제 대구만 오면 가서 이경순 항타운님 말씀도 듣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원불교와 인연을 맺게 됐네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뭔가 내 것이 아닌 것은 결국은 다 흩어지고 사라진다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셨고 또 생과 사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고 여러 이웃 종교들도 접해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원불교와 인연을 맺게 되셨네요. 항타운 이경순 종사님은 뭐 대구, 경북, 부산 교화의 초석을 다지신 정말 큰 어른이시고 특히 대구 교당을 또 창립하신 분이라서 남다른 또 열정이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그런데 그 정말 그분의 얼굴 한 번을 뵙고 그렇게 크게 감화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분을 직접 생전에 뵙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모습이셨던 거예요? 모습도 모습이지만은 그 하얀 저고리 까만 치마를 입고 대구 교당에 오셔서 이 하수구가 있는데 까만 하수구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셔서 그 청소를 하시는 거를 사람들이 그걸 봤대요. 그 더구나 거기에 이제 의사 한 분이 그걸 보고서 엄마 저런 분이 어떻게 저기 가서 저렇게 할까. 그래서 그분이 아주 제자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하여튼 개성에서부터 관음보살의 하시니라 그런 말씀을 할 정도로 그분은 그냥 모습만 봐도 막 이렇게 붐이 일어나고 그렇게 교화에 정말 대구나 부산이나 그때 한창 정말 경상도에서 원불교가 그렇게 성하게 된 원인이 아마 항타운인 것 같고 그 제자들이 지금 곳곳에서 참 큰 일을 하고 계신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항타운 이경순 종사님 모시고 또 큰 공부를 하셨고 우리 원불교 교법 정신을 들여가면 농부가 되기도 하고 또 공부할 때는 또 그 공부인의 모습으로 그런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대구교당 아까 한옥 말씀을 잠시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교당의 그 인상 깊었던 곳들 또 그때 활동들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때 항타님 계실 때 청년들도 참 많이 오시는데 지금 교산 이성택 이사장님도 거기 아마 친인척도 되지만은 거기 출신이시라 그러고 또 주산정사님 아들님 송영은 회장님도 거기서 한참 계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교화에 하여튼 선봉장 같이
그렇게 하시고. 교단에 내로라 하는 정말 걸출한 인재들이 대구교당에서 많이 배출이 됐죠. 아마 항타원 종사님의 또 큰 가르침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큰 교당에서 우리 춘타원님들도 학창시절을 보내시고 함께 공부를 하셨어요. 그 당시 거기서 청년회 활동을 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저 청년회 교사 생활을 하니까 이제 청년회 같은 건 못하고 일요일 날만 그냥 와서 법회를 보는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한 29살까지 대구에서 그렇게 교당에 생활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그 무렵에 우리 친정 어머니가 아이들 동생들 이제 교육을 위해서 서울로 이사를 하셨어요. 이제 서점을 하시면서 서울로 이사를 하셨는데 제가 방학 때마다 이제 서울로 오게 되죠. 그러니까 한 24살에 입교했는데 그 후에 오고 가다가 이제 보니까 결혼이 늦어졌어요. 근데 29까지 결혼을 못 했어요. 12월이 이제 한 달쯤 남겨놓은 11월 그때쯤 돼서 11월 이제 저희 남편을 만났어요. 예. 근데 정말 이때까지 보던 사람 중에서 제일 조건도 안 좋고 홀 시아버지의 또 딸린 우리 시누이 2분 있고 그런 했는데 그게 인연이 되더라고요. 예, 왜 기독교라 그래도 그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님의 아버님이 진주에서 이제 뭐 만석군 하셨다고 이러시더라고. 그러면서 큰 절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우리 아버님의 어머니께서 그렇게 열심히 맨날 쌀을 가지고 이렇게 모습에 늪쌀을 지어가지고 절에 가면 자기가 따라가고 이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무슨 아버님은 기독교를 믿었지만 무슨 인연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인연이 되려고 그랬던가.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지만 아버님이지만은 내가 결혼하면은 어쩌면 끌어달릴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연이 됐든지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아버님은 이제 일요일이 되니까 교회 가자 이러시더라고. 엉당히 이제 그러니까 가시집 온 색시가 뭐 내 종교 이런 걸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따라갔어요. 따라가고 애기 넣고 그러고부터는 애기 핑계 대고 그냥 집에서 아버님 저 그냥 못 가겠다고 이제 애기 핑계 대고 그렇게 못 갔어요. 못 가고 애기를 키우고 이러다가 한 7년 3남매를 다 키웠어요. 거기서 다 키우고 다시 복직할 기회가 있었어요. 아 다시 교사로 활동을 하시게 됐네요. 왜냐하면 그냥 또 애기만 키우고 이렇게 살기에는 제가 너무 갑갑하더라고요. 한번 다른 생을 또 해보자 싶어서 아줌마 이제 일하는 사람 모셔놓고 아버님이 애기 좀 하고 이래서 학교를 다시 복직해서 다니면서 그때 이제 원불교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그 전에는 아마 없었던가 봐요. 그러니 눈에 안 띄었죠. 그게 생겼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웠던지 이제 아버님이 교회 가고 나면 가시면 이제 제가 몰래 원불교 갔어요. 갔다가 이제 오고 그걸 조금 했어요. 그 당시 어느 교당을 다니셨던 거예요? 신림교당. 신림교당. 신림교 다니는데 사실 다시 이렇게 정말 오랜 기간의 공백이 있다가 그 원불교를 다시 찾을 때 한편 설레기도 했을 거고 또 한편은 약간의 좀 너무 오랜만에 가기 때문에 좀 낯설거나 두려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심경이 어떠셨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고 제가 그냥 집에 있을 때도 항상 저는 원불교인이다. 그 교법이 뭐야 들어갔던가 봐요. 그래서 찾았던 곳을 갔던 그라서 참 더 막 교모님이 너무 그땐 힘드셔가지고 보니까 당시 어떤 교모님이 계셨던 거예요? 이범용 교모님. 그 2층에 근데 에어컨도 여름에 없고 덥고 이래서 이제 양타원님 형님 우리 교모님 에어컨 하나 사드립시다 둘이서 그래가지고 에어컨도 달아드리고 제가 나름대로 이제 자꾸 이렇게 마음이 교당에 없는 역할을 하셨군요. 게 집에는 그때는 교당이 너무 그하고 집에보다 오히려 교당 오면 없는 게 많으니까
참 마음에 걸리고 그렇게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자꾸 나더라고요. 네. 예. 그러셨군요. 예.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정말 결혼 이후에 원불교를 좀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마음의 끈을 놓지 않다가 결국은 교사로 다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원불교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정말 꾸준히 달려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원불교에 다시 입문을 해서 공부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 순타원님이 늘 표준 삼고 정말 이것만은 꼭 지켜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행했던 어떤 우리 교복 정신이나 교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항상 엄덕이 있는 곳에 음조가 있다. 항상 남 모르는 가운데 덕을 덜 지으면 그 도움이 또 다가온다 이런 뜻이죠. 모든 것 사사불공하듯이 살자 그런 마음으로 또 인연 복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셨군요. 사실 이제 이렇게 종교가 다른 집안에서 굳건히 꾸준히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이 또 쉽지 않았을 거고 또 경계들도 좀 많았을 거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잘 극복을 하셨어요? 첫 번째 이제 제가 45살 한 5년 동안 저도 이제 나름대로 적응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5년 만에 어떤 큰 경계가 왔습니다. 학교에 아침에 갔는데 여자아이가 4학년 여자아이가 초등학교 계단, 4학년 어린이가 계단 3층에서 이렇게 건너뛰다가 계단에서 혼자서 이렇게 일찍 와서 놀다가 밑으로 탁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까맣더라고요. 아, 이건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막 엄마 놀란 마음에 이제 뛰어갔습니다. 병원으로 뛰어가니까 애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아까 그 떨어진 애가요. 근데 이 엉덩이에 금이 조금 갔을 뿐이지 다른 데는 이상이 없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정말 이거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사장님이 참 도와주셨구나. 그렇게 이제 해서 걔는 이제 그리고 퇴원을 했는데 며칠 있다가 제가 이제 4학년 애들 데리고 이렇게 줄넘기를 했어요. 줄넘기 이렇게 긴 줄을 가지고 돌리는데 제가 이제 처음 시범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가 따닥 하면서 그러면 다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붓을 딱 하게 됐어요.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를 다치셨어요. 그래서 그게 한 바로바로 한 달 사이에 그렇게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두 번째 시련이구나. 제가 이제 그때 88년 올림픽 할 때예요. 이제 2달 병가를 내고 누워서 올림픽 보면서 이제 그때 졸업시험을 제가 할 때예요. 영어를 이제 해야 졸업시험 통과된 방송. 그 당시에 이제 대학을 또 공부를 함께 하면서 또 교사로 활동을 하셨군요. 그래서 그 2달 동안에 정말 영어를 다 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 중에도 그 열심히 공부를 놓지 않고 하셨네요. 입원이 아니고 집에서 집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통과됐어요. 그런 두 번째 시험에 통과가 됐어요. 2달 동안 그거 아니면 못하죠. 이만한 책을 다 이제 번역해야 되고. 그러니까 잠시 학교를 지금 이제 병가를 내고 쉬는 그 틈에 또 놓지 않고 공부를 하셨군요. 그러니까 그 2달 아니면 저는 그 통과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회를 또 2번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2달 노는 사이에 아이들이 계속 저에게 이렇게 얼마나 선생님이 보고 싶고 걱정됐을 거예요. 저는 이제 젊은 선생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그리 이제 저기 갈 줄 알았는데 계속 저한테 와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 애들은 정이 참 들더라고요. 근데 나가서 이제 다시 실과 시간에 감자를 삶는데 이게 브루스타를 이제 가지고 그 당시 뭐 요리 실습 같은 걸 했던 거예요. 하는데 4학년 실습 시간인데 애들이 오다가 이제 그 브루스타가 뭐 이렇게 샜던가 봐요. 불을 탁 켜는 순간에 막 불이 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근데 또 콩기름을 거기에 어떻게 가세를 해가지고 막 불이 이 천장까지 막 드는 거예요. 네. 물도 어떻게 애들 줬는 거 이래서 막 하는데 네. 저도 뭐 어쩔 줄 모르고 애들도 와와 전부 다 막 놀래가지고 이러는데 때마침 그 옆에 체육 선생님이 네. 지나가시다가 보니까 그런 상황이거든요. 들어서 애들 옷 부르진 있잖아요. 그걸 물 이게 양동이에 물이 있었어요. 네. 거기다 물을 확 잡더니 네. 이렇게 해가지고 탁 물을 잡아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얼마나 아무도 커서 다치진 않았네요. 예, 아무도 다치지도 않고 좀 놀랐다는 네. 거죠.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내가. 그래서 사원님 이것으로서 내 3세 업장이 다 녹아나도록 이제는 더 안 짓고 정말 잘 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러면서 애들과 참 정이 들었고 이러면서 얘들 이제 12월쯤 되면 헤어져서 또 다른 학년으로 가잖아요. 네. 그때 이제 얘들아 우리 2000년도 4학년 2반이니까 4월 2일 날 4시에 만나자. 예, 그 당시는 1988년이었는데 예. 2000년도에 만나 그러니까 뭐 한 12년 후에 만나자. 예, 만나자.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10년 후에 자기 자화상을 한번 써보라. 네. 그래서 종이를 나눠줬어요. F 용지. 그러면 자기 뭐 다 쓰고 그림도 그리고 이래서 이만큼 받아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사 갈 때도 그걸 가지고 다니고 안 잊어먹고 12년을 갖고 다니다가 정말 2000년이 다 됐어요. 네. 그때는 저는 이제 학교를 명퇴하고선 집에 이제 잠시 쉬고 있을 텐데 4월 2일이 됐어요. 그래서 얘들이 몇 명이나 나올까. 이제 장소는 그러니까 어디서 남부초등학교. 그 모교에서 만나자고 모교에서 했군요. 운동장에서 만나자고 그랬거든요. 운동장에서. 얘들이 기억을 할까. 근데 중간에 이제 어떻게 만나면 엄마들이 우리 애들 나갈 거예요. 그러고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정말 그날 되니까 막 군대 가서 먼데 강원도에서도 오고 그래가지고 남자 입대해서 복무하다가 휴가 내서 왔군요. 그리고 FT 갔다 온네. 그래서 남자 2명, 또 여자 2명, 이래서 4명이 왔더라고요. 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래서 막 제가 그 너희들 꿈을 가지고 했는 걸 보여주니까 하나에는 정말 자기가 뭐 공과를 희망했는데 지금 공대 다니고 있다고 그러고 하나는 이제 작가를 희망했는데 지금 뭐 문학을 전공한다 그러고 셋은 이제 다 다른 하나는 또 자기 꿈대로 됐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녁 먹고 서로 이렇게 헤어졌거든요. 근데 군대로 가야 되니까 헤어졌는데 그 여자 두 아이를 제가 이 교법을 한번 인연을 좀 맺고 인연을 맺고 싶더라고요. 싶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창 박청수 교무님이 이제 활동하실 때 저런 분 한번 모시고 가보고 우리 강남교당 당시 교무님이셨죠. 거기에 한번 모시고 가보고 싶다 해서 이제 애들 둘이 데리고 가서 교무님한테 인사시키고 인연도 좀 인연도 맺고 교무님 설법도 듣고 그랬는데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정말 어린 시절에 그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고 또 은생어해라고 정말 해로움 속에서 또 은혜가 담겨 있죠. 그래서 공부도 더 잘 마치시고 우리 학생들과 약속을 했는데 4명의 학생이 정말 잊지 않고 약속을 지켜서 얼마나 뿌듯하고 보람됐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원불교 인연도 맺어주시고. 이렇게 원불교에서 신앙 수행하시면서 정말 이것뿐 아니라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을 텐데 가장 기뻤던 순간 교당에서 활동하면서 어떤 순간들이 있으세요? 교당에서 제가 여성회나 이런 데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정말 아무 탈 없이 잘 마칠 때 정말 사원님의 은혜구나. 제가 40명씩 이렇게 영산 성지도 가고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마치고 나면 너무나 사원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가정적으로 그때 항상 대학교 애들 입시할 때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3가지 사건이 있고 나서 더 신심이 굳어져서 더 막 보시도 하게 되고 네. 막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신심이 불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소태산 반백년 기념 그때 이제 서기도 건립할 때죠. 예. 원광대교 서기를 보고 아 정말 나는 잘 택했다. 그때 내 믿음을 이제 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소태산 대종사 탄생 100주년 때 예, 서기를 보고 정말 눈물을 흘렸어요. 이론에 예. 저렇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때 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소감이 많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입시가 됐어요. 근데 큰 애가 아들인데 걔가 이제 제가 학교 나가고 이랬는데 못 돌봐줘서 그런지 대학 갈 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딸도 대학을 이제 입시를 하게 됐어. 같이 둘이서. 그러니까 엄마 마음에 하나가 떨어지고 하나가 되면 얼마나 그거해서. 근데 그렇죠. 둘이 한꺼번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참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 힘으로 아니고 정말 사장님이 나를 이렇게 이뻐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얘들이 다 연애 결혼해서 자기 짝 찾고 뭐 이렇게 직장도 다 잘 만나고 이렇게 해서 잘 살게 됐어 하는데 막내가 또 이제 걔도 공부를 걔는 그냥 해서 다 직장 잡았는데 산에 결혼을 했어요. 네. 짝을 찾았는데 네. 걔는 둘이서 우리 아들이 먼저 계리사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하는데 근데 자꾸 떨어져요. 근데 얘하고 이제 만나고부터 얘도 또 계리사 같은 회사니까 걔도 계리사 시험 친다고 이제 결혼 딱 앞두고 둘이 이제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가 떨어지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둘이 또 한꺼번에 된 거예요. 그래서 야 2배를 주시는구나. 항상. 네,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하니까 사님이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저는. 그런가 하면 정말 이 영산 성지에서 법인 기도는 10년 동안 꾸준히 8월 법인절을 기해서 기도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신림교당 여성회가 특히 우리 춘타원님이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0년 동안 영산 성지 법인 기도에 참여를 하셨는데 정말 10년을 하루같이 매해마다 참석한다는 건 쉽지 않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빠짐없이 참석하셨어요? 그러니까 참석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비켜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모든 이제 일들이 좀 스케줄이 비켜갔군요. 한 번은 내 동생이 회갑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빠진다. 회갑을 못 간다. 이제 다른 회갑 안 가고 안 가고 법인 기도 가셨군요. 아니 동생분이 좀 섭섭해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여튼 다녀와서 이제 몇 배로 불공하시고 법인 기도 때는 정말 그 초창기 대종사님과 9 제자분들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더 간절했을 거란 생각이 들고 사무 여한에 죽어도 여한 없다는 그 창립 정신을 다시 한번 올곧게 생각하는 기회가 됐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 9봉오리에 올라가서 그 컴컴한 밤에 그때 저도 좀 참여를 해봤지만 영산성지 모기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모기 물려가면서 그 기도에 참석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 기도봉 올라갈 때 신경이 어떠셨어요? 참 처음 갔을 때 정산정사님 그 봉오리에 갔었는데 이렇게 중앙봉에 가셨군요. 중앙봉 갔는데 그 구인 선진들이 그 시대에 정말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체험이 되는 게 정말 기도가 절로 되더라고요. 거기 올라가는 별도 반짝반짝 하는 데서 정말 이걸 계속해서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이 서고 어떤 때는 막 장마가 져서 여름이라 장마 계속 장마져요. 맞습니다. 막 비가 오다가도 거기 가면 그 시간은 딱 기도할 수 있도록 딱 기도하는 그 시간에 했다가 우리가 차 타고 오면 비가 막 오고 항상 그런 어떤 위력을 다닌 사람이 또 가게 되고 또 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9벙어리를 다 거의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특히 신림교당 여성의 주축으로 또 많은 교도님들이 법인기도에 매해 또 참석을 하셨는데 혼자 가는 것과 또 여러 교도님들이 함께 갈 때는 기운이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럼요. 함께 가는 그 기운, 그 법정 이런 것들이 남달랐을 텐데 어떤 마음이셨어요? 한 차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정말 신심이 다 하나의 기도를 가지고 가잖아요. 자기 소원도 가지고 가기도 하고. 거기서 많이 우리 신림교당이 자란 것 같아요. 신심이 모두 다. 마음의 키가 쑥쑥 크는 기회가 됐군요. 네, 지금 이렇게 뭐 교도님들끼리 서로 만나도 정말 우리는 법인기도 함께한 동지지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더 법정이 돋아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림교당에서 이제 큰 활동, 춘타원님의 다양한 활동들 다음 시간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신림교당 춘타원 최현인 교도와 함께했습니다. 춘타원인과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